안녕하세요. 여배우의 책방의 달세뇨입니다. 오늘 달세뇨가 읽어드릴 책은 셜록 홈즈 단편 시리즈 중 셜록 홈즈의 회상록에 수록된 라이게이트의 수수께끼입니다. 처음 스트랜드 매거진에 소개되었을 때의 제목은 라이게이트의 지주였지만 1893년 아메리카에서 처음 발표되었을 때 라이게이트의 수수께끼로 소개되었습니다. 그럼 달세뇨가 읽어드리는 라이게이트의 수수께끼 시작하겠습니다. (1887년) 봄, 내 친구 셜록 홈즈는 지나치게 일을 많이 한 탓에 극도의 신경 과로로 쓰러져 회복될 때까지는 충분한 시간이 필요했다. 네덜란드의 수마트라 회사 사건과 모펠 튀이 남작의 대음모 사건의 전모는 너무나도 사람들의 기억에 생생하고 정치 및 경제와 밀착한 것이기 때문에 탐정 이야기의 소재로서는 부적당하다. 그러나 그것은 간접적으로 홈즈를 기묘하고 복잡한 사건으로 이끌었고, 그가 전 생애에 걸쳐 범죄와의 전쟁에서 사용한 새로운 무기의 가치를 세상에 선보인 기회를 만들었다. 사건 노트를 꺼내어 보니 홈즈가 호텔 듀룡의 방에 알아 누워 있다는 전보를 받은 것은 4월 14일이었다고 적혀 있다. 나는 전보를 받은 지 24시간이 지나기도 전에 그의 병실로 달려갔는데 다행히 상태가 염려할 정도로 심각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안심했다. 그러나 그의 무쇠같이 튼튼한 몸도 2달 이상이나 계속되는 조사 때문에 많이 쇠약해져 있었다. 그 조사 기간 중 홈즈는 매일 15시간 이상 일하고 계속해서 닷새 동안이나 수사에 임한 일도 한두 번이 아니었다고 한다. 그 노고의 결과는 대승리였지만 심한 과로의 후유증에서 그를 구할 수는 없었다. 유럽에서는 그의 명성이 울려 퍼지고 방은 축전으로 문자 그대로 복사뼈까지 파묻힐 지경이었지만 홈즈 본인은 침울한 상태에 빠져 있었다. 세 나라의 경찰이 실패한 사건을 해결하고 유럽 제1의 사기꾼을 모든 면에서 앞질러 콧대를 납작하게 만들었는데도 그의 신경 쇠약을 고칠 수는 없었다. 3일 뒤 우리들은 베이커가로 돌아왔지만 홈즈에게 요양이 필요하다는 것은 명백했고 나도 시골에서 봄날의 일주일을 보내고 싶었다. 옛날 아프가니스탄 전쟁터에서 나에게 치료를 받았던 옛 친구 헤이터 대령이 서리주의 라이게이트 가까이에 저택을 가지고 있어 한번 놀러 오라는 말을 몇 번이나 했었다. 그리고 최근에 보낸 편지에서는 홈즈가 함께 온다면 기꺼이 환대하겠다고 써 있었다. 홈즈를 승낙시키는 데는 약간의 줄다리기가 필요했지만 상대가 독신 생활을 하고 있다고 말하자 홈즈는 나의 계획에 찬성했고 우리는 헤이터의 손님으로 머물기로 했다. 헤이터는 비록 많이 늙었지만 예전에는 훌륭한 군인이었고 세상 일에도 능통해서 내 예상대로 홈즈와 이야기가 잘 통했다. 도착하던 날 밤 우리들은 저녁 식사 후 대령의 총기실에 앉아 있었다. 홈즈는 소파 위에 누워있고 헤이터와 나는 조촐한 총기류의 수집품을 보고 있었다. 그런데 헤이터가 갑자기 말을 시작했다. 여자일대를 대비해
이 피스톨 중에서 한 자루를 2층으로 가져갈까? 여차할 때라니? 내가 물었다. 요즘 이 근처에 소동이 있어서 말이야. 액튼 노인이라는 이 주의 세력가 중 한 사람의 집에 지난 월요일에 도둑이 들었네. 피해는 대수롭지 않지만 범인은 아직 체포되지 않았지. 단서는 없었습니까? 홈즈가 치켜뜬 눈으로 대령을 보면서 말했다. 지금까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조그만 시골에 너무도 하찮은 범죄라서 국제적인 큰 사건을 다루는 홈즈 씨에게는 흥미가 없겠죠. 홈즈는 손을 저어 부정했지만 대령의 인사치레가 아주 싫지만은 않은 듯 미소를 지었다. 뭔가 재미있는 특징이라도 있습니까? 없을 겁니다. 도둑들은 서재를 뒤집어 놨지만 수확이 거의 없었죠. 서랍을 열고 책꽂이를 뒤지고 온 방안을 엉망으로 만들어 놨는데도 없어진 것이라곤 고작해야 포프가 번역한 짝도 맞지 않는 호메로스 한 권, 도구만 촛대 둘, 상암 문진 하나, 떡갈나무로 만든 작은 청우개 하나, 그리고 배실 타래 하나, 그것뿐입니다. 정말 이상한 것들만 훔쳐갔군. 내가 외쳤다. 그야 뭐 닥치는 대로 휩쓸어간 모양이군. 홈즈가 소파에서 중얼거렸다. 주 경찰은 그 점을 가볍게 보면 안 돼. 확실한 것은 나는 손가락을 들어 홈즈에게 주의를 줬다. 자네는 이곳에 요양을 하러 온 거야, 홈즈. 부탁이니 신경이 약해 있는 동안만은 새로운 사건에 신경을 쓰지 말게. 홈즈가 어깨를 움츠리고 장난기 어린 체념의 시선을 흘끗 대령 쪽으로 보냈기 때문에 이야기는 좀 더 안전한 사항으로 옮겨졌다. 그런데 의사인 내가 홈즈에게 준 주의는 곧 헛일이 될 운명이었다. 왜냐하면 바로 다음날 아침이 되자 우리를 잠자코 보고만 있을 수 없었던지 사건이 비집고 들어왔으며 시골에서의 요양은 뜻하지 않은 방향으로 전환되었기 때문이다. 아침 식사를 들고 있으려니까 대령의 집사가 예의 범절이고 뭐고 없이 무작정 뛰어들어왔다. 들으셨습니까? 커닝엄 씨 댁에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가 헐레벌떡거리며 말했다. 도둑인가? 대령은 커피잔을 허공에 든 채 외쳤다. 살인입니다. 대령은 목에서 헛김 새는 소리를 냈다. 뭐라고? 그래 누가 살해되었지? 치안 판사인가? 아들인가? 아니요. 둘 다 아닙니다. 마부 윌리엄입니다. 심장이 관통되어 말도 못하고 죽었습니다. 누가 쐈지? 강도입니다. 총알처럼 재빨리 달아나고 말았습니다. 식기실의 창문으로 들어오는 것을 윌리엄이 보고 주인의 재산을 지키려다가 목숨을 잃은 것 같습니다. 언제 그랬지? 어젯밤입니다. 12시에 그랬다는군요. 그렇다면 어서 가보세. 대령은 이렇게 말하고 나서 차분하게 아침 식사 자리에 고쳐 앉았다. 일이 번거롭게 되었는걸. 집사가 나가자 대령이 말했다. 커닝엄 노인은 이 근방에서 손꼽히는 대지주로 꽤 좋은 사람이지요. 이 사건으로 어지간히 마음 아파하고 있을 겁니다. 마부는 오랫동안 일한 사람이었고 아주 충직했으니까요. 액튼 집에 침입한 악당들의 짓인 듯이군요. 기묘한 물건만 훔친 놈 말입니까? 홈즈는 신중히 물었다. 그렇습니다. 아주 간단한 사건일지도 모르지만 언뜻 보기에는 좀 재미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시골을 터는 강도 일당이라면 도둑질의 장소를 자주 바꿀 텐데 같은 지방에서 그것도
2, 3일도 지나지 않아 두 집을 습격했다는 게 이상하군요. 어젯밤 경기한다고 말씀하셨을 때 잉글랜드에서도 이 근방은 도둑이 한 사람이든 몇 인조든 습격 따위는 엄두도 못 낼 지역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만, 그러고 보니 전 아직도 공부가 모자란 모양입니다. 지방을 노리는 상습범일 테죠. 그렇다고 하면 물론 액튼의 집이나 커닝엄의 집은 도둑질하기에는 좋은 곳이죠. 이 부근에서는 두드러지게 큰 집이니까 말입니다. 대령이 말했다. 동시에 부자이기도 하단 말씀이죠. 말하자면 그렇습니다만 지난 몇 년간 소송을 하고 있어서 양쪽 모두 주머니 사정이 상당히 궁색해졌을 겁니다. 액튼 노인은 커닝엄 땅의 절반에 대해 소유권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 변호사가 전적으로 맡아서 다투고 있으니까요. 이곳 사람이라면 쉽게 붙잡힐 테죠. 홈즈는 하품을 하면서 말했다. 염려 말게 왓슨. 난 참견하지 않을 테니까. 포레스터 경감이 오셨습니다. 집사가 문을 열며 알리자 기민하고 날카롭게 생긴 젊은 경감이 들어왔다. 안녕하십니까? 방해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만 베이커와의 홈즈 씨가 와 계시다고 들었기 때문에. 대령이 홈즈를 가리키자 경감은 인사를 했다. 좀 수고를 해주십사 하고 찾아왔습니다, 홈즈 씨. 운명은 자네 편이 아니군 왓슨. 홈즈는 웃으면서 말했다. 지금도 그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죠. 좀 더 자세히 이야기를 해주시지 않겠습니까? 홈즈가 예의 그 태도로 의자에서 몸을 젖혔기 때문에 난 이제 틀렸다고 생각했다. 액튼 사건에는 단서가 없었지만 이번엔 많이 있습니다. 범인은 같은 사람이 틀림없습니다. 모습을 본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만 윌리엄 카운을 죽이고 나서 사슴처럼 재빨리 달아나고 말았습니다. 커닝엄 씨가 침실 창문에서 범인의 모습을 봤고 알렉 커닝엄 씨도 뒷문에서 봤다는 겁니다. 사건이 일어난 것은 12시 25분 전후로 커닝엄 씨는 막 잠자리에 들었을 때고 알렉은 가운으로 갈아입고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웠습니다. 둘 다 마부 윌리엄이 구원을 청하는 소리를 들었는데 알렉은 무슨 일인지 알아보기 위해 아래층으로 뛰어내려갔다고 합니다. 계단을 다 내려가자 뒷문이 열려 있었고 밖에서 두 남자가 격투를 하는 게 보였습니다. 한쪽이 총을 쏘자 다른 한쪽은 쓰러졌고 죽인 남자는 뜰을 가로질러서 생 울타리를 뛰어넘어 달아나고 말았습니다. 창문에서 보고 있던 커닝엄 씨는 남자가 큰 길로 뛰어가는 걸 목격했습니다만 그 뒤부터는 모습을 놓치고 말았답니다. 알렉 씨는 멈춰서서 빈사 상태인 마부가 살지 어떨지 확인하고 있었고 그러는 사이 범인은 종족을 감추고 말았던 거죠. 범인은 중간 몸집에 키도 중간쯤이었고 검은 옷을 입고 있었다는 것 외엔 인상착의에 대한 단서가 없습니다. 하지만 현재 온 힘을 다해 조사 중입니다. 이곳 놈이 아니라면 곧 발견할 수 있겠죠. 윌리엄은 거기서 뭘 하고 있었습니까? 죽기 전에 뭐라고 말했죠? 한마디도 하지 않았답니다. 그는 파수막에서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었는데 매우 충실한 사람인 만큼 집에 이상이 있나 없나 확인하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저 액튼 사건이 있은 뒤부터 모두들 몹시 조심하고 있죠. 아마도 강도가 문을 비틀어 열었을 때 자물쇠가 망가져 있었으므로 마침 윌리엄이 왔던 게 틀림없습니다. 윌리엄은 밖에 나가기 전에 어머니한테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의 어머니는 이미 나이가 많은 데다가 귀가 어두워서 아무것도 알아낼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충격으로 반쯤 얼이 빠져 있고 원래 머리가 좋지 못한 모양입니다. 하지만 아주 중요한 단서가 하나 있습니다. 이걸 보십시오. 경감은 찢어진 노트의 한 부분을 꺼내어 무릎 위에 펼쳤다. 이것은 죽은 마부가 엄지손가락과 집게손가락으로 짚고 있었던 것입니다. 큰 종이를 잡아 찢었던 모양입니다. 짐작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만 종이에 씌어있는 시간은 마부가 살해된 시간과 딱 들어맞고 있습니다. 범인이 종이의 나머지 부분을 찢었던 것인지 윌리엄이 범인으로부터 이 쪽지를 찢어내었던지 둘 중에 하나겠죠. 대체로 만나자는 약속 같습니다만 홈즈는 찢어진 쪽지를 집어들었다. 그 복사를 여기에 게시해두겠다. 그것이 만날 약속이었다고 하면 윌리엄 카우는 정직한 사람이라는 평판과는 달리 강도와 무슨 음모를 꾸몄다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는 거기서 범인과 만나 문을 여는 일까지 도왔지만 그 뒤에 두 사람 사이에 의견 충돌이 생겼을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유별나게 재미있는 필적이로군. 열심히 종이를 조사하던 홈즈가 말했다. 이 사건은 생각보다 어려운데. 홈즈는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 안았다. 경감은 자신이 갖고 온 증거가 런던의 유명한 탐정에게 끼친 영향을 보고는 미소를 지었다. 당신이 지금 말한, 즉 강도와 마부의 관계에 있어 이 종이 쪽지는 강도가 마부에게 준 약속의 편지가 아닐까 하는 것은 훌륭한 추리이며 있을 법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 편지의 시작은 홈즈는 또다시 두 손으로 머리를 쌓고 잠시 깊은 생각에 잠겼다. 얼굴이 들었을 때 그의 볼이 붉게 물들고 건강할 때 빛나던 그 눈빛을 다시 보였을 때 난 놀랐다. 홈즈는 예전과 다름없는 모습으로 성큼 일어섰다. 이 사건을 더 조사하고 싶군. 이 사건에는 내 마음을 끄는 강한 뭔가가 있어. 대령, 실례합니다만 왓슨과 당신을 여기에 남겨두고 저는 경감과 함께 지금까지 생각해 본 일을 확인하기 위해 나갔다 오겠습니다. 30분이면 돌아올 겁니다. 1시간 반이나 지나고 나서 경감이 혼자 돌아왔다. 홈즈 씨는 저편 들판을 여기저기 거닐고 있습니다. 우리 네 사람이 함께 저택으로 가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커닝엄 씨의 저택으로? 네. 무슨 일인데요? 경감은 어깨를 움츠렸다.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끼리 이야기입니다만 홈즈 씨는 아직 병이 완쾌되시지 않은 것 같군요. 아주 이상한 행동을 하면서 몹시 흥분하고 계십니다. 걱정할 건 없습니다. 광기 속에서도 이치에 닿는 일을 저는 늘 보아왔으니까요. 내가 말했다. 이치에 닿는 짓을 하는 사이 정신이 이상해지는 사람도 있겠죠. 경감이 중얼거렸다. 하지만 아주 열심히 움직이고 계시니까 여러분 준비가 되었다면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홈즈는 들판을 여기저기 걷고 있었다. 턱을 가슴에 파묻고 두 손을 바지 주머니에 찌른 채였다. 사건이 점점 더 재미있게 되어가네, 왓슨. 시골 여행은 큰 성공이었어. 오늘 아침은 기분이 아주 좋아. 범행 현장에 가보셨습니까? 대령이 물었다. 갔다 왔습니다. 경감과 수사를 조금 해봤습니다. 결과는 흥미로운 점을 몇 가지 발견했습니다. 걸으면서 수사 내용을 이야기해드리죠. 우선
저 불행한 마부의 사체를 봤습니다. 보고대로 확실히 피스톨로 살해되었더군요. 그렇다면 그걸 의심하고 계셨습니까? 무슨 일이라도 확인해 두는 편이 좋으니까요. 수사는 헛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커닝엄 부자를 만나봤는데 범인이 달아날 때 뜰의 생울타리를 뛰어넘은 장소를 똑똑히 가르쳐 줬습니다. 그것은 굉장히 흥미있는 일이었죠. 물론 그렇겠지요. 그리고 피해자의 어머니를 만났습니다만 아무것도 알아낼 수 없었습니다. 나이를 먹고 쇠약해 있었으니까요. 그래, 수사의 결론을 어떻게 내렸습니까? 이 범죄는 어딘가 색다르다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아마 이제부터 좀 더 뚜렷해질 테지만 말입니다. 경감, 죽은 사람이 손에 가지고 있던 살해된 시각이 씌어있는 종이는 아주 중요합니다. 당연히 중요한 단서가 되겠죠, 홈주 씨. 확실히 단서가 됩니다. 그 편지를 쓴 사람이 누구이든 그 남자가 윌리엄 카운을 그 시간에 잠자리에서 깨어냈던 겁니다. 하지만 그 종이의 나머지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을 찾으려고 저는 꼼꼼히 땅바닥을 살펴봤습니다만 경감이 말했다. 그것은 죽은 사람의 손에서 잡아 찢겨졌던 거예요. 어째서 그 종이를 그렇게 빼앗고 싶었을까요? 유력한 증거가 되기 때문이겠죠. 그럼 그것을 어떻게 처리했을까? 범인은 쪽지가 사체의 손에 남아있다는 걸 조금도 눈치채지 못하고 나머지 종이를 주머니 속에 넣었던 겁니다. 그 종이의 나머지가 발견되면 명백히 수수께끼 해결에 크게 한 걸음 다가서게 될 겁니다. 그건 그렇고 범인을 잡지 않고 어떻게 범인의 주머니를 탐색할 수 있겠습니까? 하긴 그것은 생각해 볼 가치가 있군요. 그러나 명백한 점이 또 하나 있습니다. 편지는 윌리엄에게 건네진 것이지만 편지를 쓴 남자가 그것을 갖다 준 것은 아닙니다. 갖다 줄 정도라면 용건을 입으로 전했겠죠. 그럼 누가 편지를 가져다 줬을까? 아니면 우편으로 보냈을까? 그것은 이미 조사했습니다. 경감이 말했다. 윌리엄은 어제 오후에 편지를 한 통 받았다고 합니다. 봉투는 윌리엄이 찢어버렸다더군요. 잘했습니다. 경감이 등을 토닥거리면서 홈주가 소리를 높였다. 벌써 우편 집배원을 만났습니까? 점점 당신이 마음에 드는군요. 자, 도착했습니다. 이것이 윌리엄의 집입니다, 대령. 이리로 오시면 범행 현장을 안내해드리죠. 우리들은 살해된 남자가 살고 있던 아담한 파수막 앞을 지나 떡갈나무 가로수길을 걸어서 문의 중방 돌에 마르 프라케 전승 기념일이 새겨져 있는 고풍스럽고 훌륭한 엔 여왕 시대의 양식의 저택 앞에 섰다. 홈주와 경감은 앞장서서 저택의 모퉁이를 돌아 연문이 있는 곳으로 안내해 주었다. 옆과 큰 길을 따라 심어져 있는 생울타리를 사이에 두고 넓은 정원이 있다. 부엌 문에는 경관이 한 명 서 있었다. 여보게, 문을 열어주게. 홈주가 말했다. 커닝엄의 아드님은 저기 저 층계에서 목격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두 남자가 격투를 벌이고 있는 걸 말이죠. 아버지 커닝엄 씨는 왼쪽에서부터 두 번째 창문에 서 있었는데 범인이 관목숲 바로 왼쪽으로 달아나는 걸 봤습니다. 그러고 나서 알렉은 밖으로 뛰어나가 부상당한 윌리엄 곁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보십시오. 이렇게 땅바닥이 단단해서 발자국은 남아있지 않습니다만 그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두 남자가 저택에서 모습을 나타내더니 뜰에 새끼를 걸어서 우리 쪽으로 왔다. 한 명은 노인이었지만 튼튼한 데다가
주름살의 골이 깊고 졸린 듯한 눈을 가졌으며 또 한 명은 씩씩한 젊은이로 밝은 웃음이 가득 찬 표정은 칙칙한 복장과 기묘한 대조를 이루고 있었다. 커닝엄 부자가 틀림없었다. 아직 조사 중입니까? 선생들 같은 런던 사람들은 결코 헛다리 짚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별로 시원치 못하신 것 같군요. 그가 홈즈에게 말했다. 네, 조금은 더 시간을 주셔야죠. 홈즈는 기분 좋게 말했다. 시간이 걸리실 테죠. 단서라고는 도무지 없으니까요. 하나는 있습니다. 경감이 대답했다. 우리들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만 그것만 발견되면 아니 홈즈 씨, 왜 그러십니까? 홈즈의 얼굴은 갑자기 무서운 표정이 되어 있었다. 눈을 치뜨고 얼굴이 고통으로 일그러지더니 신음소리를 내며 땅바닥에 엎어졌다. 갑작스럽고 심한 발작에 놀라 홈즈를 부엌으로 옮겼는데 그는 큼직한 의자에 축 늘어져 한참 동안 깊은 숨을 몰아쉬었다. 이윽고 홈즈는 발작을 일으킨 것을 사과하듯 미안해하며 다시 일어났다. 왓슨에게 물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병에서 가까스로 일어난 참이라 그가 설명했다. 느닷없이 이 같은 신경 발작이 일어나곤 합니다. 저의 이륜마차로 모셔다 드릴까요? 커닝엄이 말했다. 뭐 어차피 여기까지 왔으니까 한 가지 확인해 두고 싶은 일이 있습니다. 곧 파악할 수 있을 겁니다. 그것이 뭡니까? 가엾은 윌리엄이 댁에 도착한 것은 강도가 집에 들어가기 전이 아니고 들어간 뒤라고 생각됩니다. 문이 비틀어진 채 열려 있는데도 강도가 안으로 들어가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시나 보군요. 그것은 분명하지 않습니까? 아들 알렉도 아직 잠자리에 들어가지 않았으니까. 누군가가 돌아다니고 있었으면 틀림없이 소리를 들었을 테지요. 커닝엄은 엄숙하게 말했다. 아드님은 어디에 계셨습니까? 저는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죠. 창문은 어느 쪽입니까? 왼쪽 끝, 아버지 방 옆입니다. 물론 램프는 두 분 다 켜두셨을 테죠. 그렇습니다. 이 사건에는 아주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홈즈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강도가, 그것도 풋내기가 아닌 강도가 불빛으로 미루어 집안 사람이 아직 둘이나 깨어 있다는 걸 알면서도 들어간다는 건 보통이 아닙니다. 침착한 놈이었겠죠. 물론 이 사건이 극히 평범한 것이었다면 굳이 당신에게 부탁할 필요도 없었겠죠. 범인이 윌리엄과 격투하기 전에 집안에 들어왔다는 생각은 매우 우스꽝스럽군요. 집안에 뒤적거린 데라도 있습니까? 뭔가 도둑 맞은 거라도 있습니까? 알렉이 물었다. 도둑 맞은 물건도 물건 나름이겠죠. 홈즈가 말했다. 어쨌든 상대는 아주 색다르고 독특한 방식을 가진 강도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를테면 액튼의 집에서 훔친 이상한 물건을 보십시오. 실타래와 문진, 그리고 무엇이었죠? 다른 잡동사니는? 자, 당신에게 고스란히 맡긴 사건이니까 당신이나 경감이 하시는 말은 무엇이든 기꺼이 돕도록 하겠습니다. 커닝엄이 말했다. 그럼 우선 첫째로 당신 손으로 현상금을 걸어줬으면 하는데요. 왜냐하면 경찰에 부탁하면 금액을 정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리니까요. 게다가 이런 일은 빠를수록 좋겠죠. 여기 서식을 써뒀으니까 서명을 해 주십시오. 50파운드면 충분하리라 생각합니다. 홈즈가 말했다. 500파운드라도 기꺼이 내놓겠소.
커닝엄 노인은 홈즈가 내민 서식과 펜을 받으며 말했다. 하지만 이것은 정확한 내용이 아니군요. 그는 서류에 눈길을 보내며 덧붙였다. 아, 서둘러 쓴 것이라서. 이렇게 씌어 있군요. 그러나 화요일 오전 1시 25분 전에 이르러 범인은 하지만 실제는 12시 25분 전이었습니다. 나는 그 잘못을 보고 가슴이 아팠다. 왜냐하면 홈즈가 이런 잘못에 얼마나 신경을 쓰는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사실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는 게 그의 특색이었지만 최근의 병으로 완전히 약해져 버렸을 게 틀림없다. 이 한 가지를 갖고 보더라도 그가 아직 본래의 건강을 되찾지 못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는 한순간 부끄러워하는 눈치였으며 경감은 눈썹을 꿈틀거렸고 알렉 커닝엄은 웃음을 터뜨렸다. 그러나 커닝엄 노인은 잘못을 정정하여 홈즈에게 서류를 돌려주며 말했다. 되도록 빨리 신문에 내주십시오. 멋진 아이디어니까요. 홈즈는 그 종이를 소중히 지갑 속에 넣으며 말했다. 그럼 지금부터 모두들 이 집안을 조사하여 저 괴짜 강도가 결국 아무것도 훔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하는 편이 좋겠군요. 집안에 들어가기 전에 홈즈는 비틀어져 열려있는 문을 조사했다. 끌이나 튼튼한 나이프를 찔러 넣고 자물쇠를 비틀어서 연 흔적이 뚜렷했다. 나무 부분에는 찌른 자국이 있었다. 빗장은 사용하지 않는군요. 홈즈가 물었다. 빗장을 지를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죠. 개도 기르지 않는군요. 아니, 기르고 있습니다. 정문 쪽에 사슬로 메어놨습니다. 고용인들은 몇 시에 잡니까? 10시쯤입니다. 윌리엄도 그 시각에는 자겠군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젯밤에만 일어나 있었다니 이상하군요. 자, 집안을 안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커닝엄 씨. 안에 들어가자 납작한 돌을 깐 통로가 있고 옆으로 들어간 곳에 부엌이 있었다. 나무 계단을 곧장 올라가면 2층으로 가는 통로가 나왔다. 이 통로를 지나면 정면 현관에서부터 통하는 장식이 훌륭한 또 다른 계단과 마주보는 층계가 나왔다. 거기서부터 응접실이며 몇 개의 침실로 갈 수가 있었다. 그 중에는 커닝엄 씨와 아들의 침실도 있었다. 홈즈는 날카롭게 집안의 구조를 조사하면서 천천히 걸었다. 표정으로 수사에 열중하고 있다는 건 알았지만 그의 추리가 어느 방향으로 향하고 있는가는 조금도 상상할 수가 없었다. 홈즈 씨, 커닝엄은 조금 짜증스럽게 말했다. 그런 행동은 전혀 불필요하지 않소. 계단 끝에 있는 것은 내 방이고 맞은편이 아들 방입니다. 도둑이 우리에게 들키지 않고 여기까지 올라올 수 있을지 어떨지 그것은 당신 판단에 맡기지만 말입니다.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새로운 냄새라도 맡으셔야 할 테죠. 아들은 심술궂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래도 조금만 더 참아야겠습니다. 이를테면 침실 창문에서 바깥이 얼마나 내다 보이는지 알고 싶습니다. 아, 이곳은 아드님의 방이군요. 홈즈는 침실 문을 밀며 말했다. 그리고 저곳이 비명이 들렸을 때 담배를 피우고 계시던 화장실이군요. 그 창문으로는 어디가 보일까요? 홈즈는 침실을 지나 문을 밀고 또 하나의 방을 둘러봤다. 이제 만족하셨을 테죠? 알렉이 성급히 말했다. 고맙습니다. 이걸로 보고 싶은 곳을 모두 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꼭 필요하시다면 내 방으로 가실까요? 커닝엄 노인이 말했다. 별로 지장이 없다면. 커닝엄 노인은 어깨를 움츠리며 자기 방으로 안내했다. 장식품이 검소하고 평범한 방이었다. 창문 쪽으로 걸어가는 사이 홈즈는 뒤떨어져서 그와 내가 후미가 되고 말았다. 침대 옆에 네모난 작은 테이블이 있고 오렌지를 담은 접시와 물주전자가 얹혀져 있었다. 그 곁을 지날 때 홈즈가 내 앞에서 넘어질 뻔하면서 일부러 테이블을 쓰러뜨릴 때 난 어안이 벙벙했다. 유리는 박살이 나다시피 깨지고 과일이 온 방 안에 뒹굴었다. 실수를 했군 왓슨. 카펫이 엉망이 됐어. 홈즈가 뻔뻔스럽게 말했다. 분명 무슨 이유가 있어. 홈즈가 나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고 있다는 걸 알아챘기 때문에 난 당황하면서도 몸을 굽혀 과일을 주워 올리기 시작했다. 다른 사람들도 거들어 주었고 테이블은 전과 같이 세워놨다. 아니, 어디로 갔을까? 경감이 외쳤다. 홈즈가 사라진 것이다. 여기서 잠시 기다리세요. 알렉 커닝엄이 말했다. 그 사람은 아무래도 머리가 이상한 것 같아요. 아버지, 저하고 같이 어디로 갔는지 찾아봐요. 두 사람은 방에서 뛰어나갔다. 경감과 대령과 나는 서로 얼굴만 마주볼 뿐이었다. 분명히 말하지만 저도 알렉 씨와 같은 의견입니다. 경감이 말했다. 아무래도 병 때문인 듯 싶지만 제가 보기에는 경감의 말은 그때 갑자기 사람 살려 살인자라는 비명소리로 중단됐다. 그것이 홈즈의 목소리라는 걸 알고서 난 가슴이 덜컹했다. 난 방에서 뛰어나가 미친 듯이 층계참으로 갔다. 외침 소리는 처음에 들어간 방에서 들렸는데 차츰 쉬어 빠지고 혀 꼬부라지는 비명으로 바뀌어갔다. 난 방으로 뛰어들어가 안쪽의 드레싱 룸으로 달려갔다. 커닝엄 부자가 바닥에 쓰러진 셜록 홈즈를 누르고 있었다. 아들은 두 손으로 홈즈의 목을 조르고 아버지는 한쪽 손목을 비틀고 있었다. 곧 나와 경감은 부자를 홈즈에게서 떼어놓았다. 그러자 홈즈는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비틀거리며 일어섰지만 몹시 지쳐 있는 것 같았다. 이 두 사람을 체포하시오, 경감. 홈즈는 헐떡이며 말했다. 무슨 혐의로? 마부 윌리엄 카운을 살해한 혐의요. 경감은 놀라 당황하듯이 주위를 둘러보다가 말했다. 홈즈 씨, 설마 정말로 그러는 건 아니실 테죠? 두 사람의 얼굴을 보시오. 홈즈는 딱 잘라 외쳤다. 난 그때처럼 정확히 사람의 얼굴에 죄의 고백이 나타난 것을 본 일이 없었다. 커닝엄 노인은 그 특징 있는 얼굴에 무겁고 음산한 표정을 띠고서 망연자실해 있는 것만 같았다. 한편 아들은 아까의 쾌활함이나 위세를 완전히 잃어버린 채였다. 검은 눈에는 무서운 맹수의 표독함이 번쩍이고 잘생긴 얼굴도 일그러져 있었다. 경감은 아무 말도 않고 문으로 걸어가 호루라기를 불었다. 그것에 응답하여 두 명의 부하 경관이 달려왔다. 어쩔 수 없습니다, 커닝엄 씨. 하지만 곧 진상이 밝혀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무슨 짓이야? 당장 버려. 경감이 손으로 탁 치자 알렉이 방아쇠를 당기려 하던 리볼버가 소리를 내며 바닥에 굴러 떨어졌다. 이것을 보관해 두십시오. 홈즈가 재빨리
발로 밟으면서 말했다. 재판할 때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런데 정말로 필요했던 것은 이것이었죠. 그는 구겨진 작은 종이 쪽지를 눈앞에 들어보였다. 쪽지의 나머지 부분입니까? 경감이 외쳤다. 그렇소. 어디에 있었습니까? 틀림없이 있다고 믿고 있던 장소에. 나중에 모든 걸 다 이야기하죠. 대령, 당신은 왓슨과 함께 돌아가세요. 난 늦어도 1시간 후에는 돌아가겠습니다. 경감과 나는 범인들과 몇 마디 나눌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점심 식사에는 반드시 돌아가겠습니다. 셜록 홈즈는 약속을 어기지 않았다. 1시쯤 대령의 흡연실로 돌아왔기 때문이다. 홈즈는 몸집이 작은 한 중년 신사를 동반하고 왔는데 소개를 받고 그 사람이 강도에게 처음으로 습격을 받은 액튼 씨라는 것을 알았다. 이 작은 사건의 전모를 밝히는 자리에 액튼 씨도 와주길 바랐기 때문입니다. 이분이 사건의 내용에 흥미를 가지시는 것은 당연하죠. 대령님, 저처럼 일만 일으키는 남자를 집에 초대해 귀중한 시간을 빼앗긴 것을 후회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아니요. 그렇게는커녕 당신의 수사 방법을 연구할 수 있게 된 것을 더할 나위 없는 영광으로 삼고 싶습니다. 고백하지만 당신의 수사 방법은 제가 상상한 것 이상입니다. 당신의 결론이 어떻게 나왔는지 매우 궁금하군요. 전 아직 단서 같은 것의 냄새조차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설명하면 낙담할지도 모릅니다만 친구 왓슨에게 또는 지적 흥미를 가진 누구에게나 제 방식을 숨기지 않고 이야기하는 것이 저의 습관이죠. 그러나 아까 드레싱룸에서 형편없는 꼴을 당한 덕분으로 아직까지 정신이 몽롱하군요. 우선 브랜디를 한 잔 마시고 싶군요, 대령. 요즘 아무래도 체력이 약해져서. 그 후 그런 신경의 발작은 일어나지 않았겠죠. 셜록 홈즈는 유쾌하게 웃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나중에 말하겠습니다. 제가 결론에 도달한 여러 가지 점을 제시하면서 차례대로 사건의 설명을 해 나가기로 하죠. 저의 추리에 분명치 않은 데가 있으면 이야기 도중이라도 질문하세요. 탐정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수많은 사실 중에서 어느 것이 우연의 산물이며 어느 것이 필연인지를 꿰뚫어 보는 것입니다. 아니면 정력과 주의력이 낭비될 뿐 집결되는 일이 없기 마련이죠. 이 사건에서는 처음부터 해결의 열쇠가 사체의 손에 있었던 이 쪽지에 있었습니다. 이것에는 한 채의 의문도 없었습니다. 이 쪽지의 문제를 생각하기 전에 다음의 사실에 주의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알렉 커닝엄의 이야기대로 범인이 윌리엄 카운을 사살하자 곧 도주했다면 사체의 손에서 종이를 잡아 찢은 것은 총을 쏜 남자가 아님이 명백합니다. 따라서 총을 쏜 남자가 쪽지를 찢어내지 않았다면 범인은 알렉 커닝엄이 틀림없습니다. 왜냐하면 노인이 2층에서 내려왔을 때에는 이미 몇 사람의 하인들이 현장에 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아주 간단한 점이지만 경감이 그것을 놓친 까닭은 처음부터 지역의 유력 인사가 이 사건에 관계되어 있을 리 없다고 추정하고서 사건에 착수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의 경우는 절대로 편견을 갖지 않고 사실이 나타내는 바를 충실히 따라가는 것을 습관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시작한 첫 단계부터 알렉 커닝엄이 연출한 역할에 수상한 느낌을 품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경감이 가져온 종이를 꼼꼼히 조사해 봤습니다. 그것이 매우 진기한 편지라는 것을 금방 알았습니다. 보십시오. 무언가 곡절이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글씨체가 불규칙하군요.
대령이 말했다. 대령, 이것은 두 사람이 번갈아 한 단어씩 썼다고 봐도 절대로 틀리지 않습니다. AT와 TO에 나타난 힘찬 필적의 T를 주의해 보시고 쿼터나 12 같은 단어에 나타난 약한 필적의 T를 비교해 보시면 곧 알 수 있죠. 이 네 단어를 대충 살펴보기만 해도 럼과 maybe는 힘찬 필적의 사람의 것이고 what은 약한 필적의 사람이 썼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정말 그렇군. 분명합니다. 대령이 외쳤다. 대체 뭐 때문에 둘씩이나 덤벼들어 이따위 흉내를 내며 편지를 썼을까요? 그것은 이 일이 그다지 좋은 일이 아니었다는 것과 서로를 신용하지 못해서 나쁜 짓을 하는데 상대가 관련을 갖지 않는 게 현명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사람 중 AT와 TO를 쓴 쪽이 주모자입니다. 어떻게 그걸 알 수 있지요? 양쪽의 필적을 비교해 보기만 해도 알 수 있죠. 하지만 그것보다 뚜렷한 근거가 있습니다. 이 종이를 주의해서 조사해 보면 강한 필적을 가진 사람이 먼저 쓴 다음에 다른 한 사람이 쓸 곳을 한 단어씩 비워두었다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그런데 비워놓은 칸이 그다지 충분하지 않았는지 나중에 쓴 남자는 AT와 TO 사이에 쿼터를 집어넣는 것이 몹시 곤란했던 걸로 보아 나중에 써 넣었다는 게 명백해집니다. 그러므로 먼저 글씨를 쓴 남자가 의심할 데 없이 이 사건을 계획한 것이 되죠. 놀랍군요. 액튼이 외쳤다. 그러나 이것은 아직 표면적인 것일 뿐입니다. 홈즈가 말했다. 이제부터 본격적인 내용으로 들어갑니다. 아직 잘 모르실 테지만 필적으로 나이를 추정하는 일이 전문가들 사이에선 상당히 정확하게 행해지고 있습니다. 정상인 경우 그 사람이 어느 정도의 나이인지 상당한 자신을 갖고서 알아맞힐 수 있습니다. 정상인 경우란 병이라든가 체력이 쇠약할 때는 젊은이라도 노인의 징후를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는 한쪽에 대담하고 힘찬 필적과 다른 한쪽에 그럭저럭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등어리가 부서진 듯한 약한 필적을 비교해 보면 한쪽이 젊은이고 다른 한쪽이 꼬부랑 늙은이는 아니더라도 상당히 나이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말 대단하군. 액튼이 또다시 외쳤다. 그러나 좀 더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두 필적에는 공통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혈연 관계가 있는 사람의 필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어풍인 이자에 그것이 뚜렷하게 나타나 있습니다만 좀 더 자질구레한 데에서 비슷한 점들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 두 필적 견본 속에 어떤 가문의 버릇이 규명될 수 있다는 건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물론 저는 종이의 조사에 대한 주된 결과만을 말하고 있을 뿐입니다. 난 당신들보다는 전문가들에게 더욱 흥미로운 23가지의 추리를 시험해 봤습니다. 그것들은 모두 이 편지를 쓴 것이 커닝엄 부자라는 인상을 강화시켜 줬죠. 여기까지 이르자 다음 단계는 범행 수법을 자세히 조사하고 그것이 얼마만큼 도움이 되는가를 확인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경관과 함께 그 집에 가서 볼 수 있는 건 모두 봤습니다. 사체의 상처는 충분한 자신을 갖고서 말할 수 있습니다만 4야드 이상의 거리에서 리볼버로 쏜 것이었습니다. 옷에는 화약으로 걸린 데가 없습니다. 따라서 분명히 두 남자가 격투를 하고 있었을 때 총이 발사되었다는 알렉 커닝엄의 증언은 거짓입니다. 그리고 범인이 길로 달아났다는 장소에 관해 부자의 말이 일치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바닥이 축축하고 폭넓은 도랑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도랑에는 구두 자국 같은 것이 하나도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커닝엄 부자가 이 점에서도 거짓말을 하고 있을 뿐 아니라 현장에는 낯선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것에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이 괴상야릇한 범죄의 동기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앞서 액튼 씨의 집에서 일어난 강도 사건에 대해 알아야 했습니다. 대령의 이야기로부터 저는 액튼 씨와 커닝엄 두 집 사이에서 소송이 벌어지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서재에 침입한 것은 다름 아닌 커닝엄 부자라는 결론을 내리게 됐죠. 소송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서류를 손에 넣을 속셈으로 그랬던 거죠. 그렇습니다. 액튼이 말했다. 그들의 의도에 관해서는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나는 그들의 토지의 절반에 대한 분명한 소유권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만일 한 장뿐인 서류가 다행히도 변호사 집 금고에 보관돼 있습니다만 그들의 손에 들어간다면 소송은 그걸로 끝장이 나고 말았겠죠. 이제 아셨겠죠? 홈즈는 빙그레 웃으며 말했다. 위험하고 저돌적인 시도였습니다만 그것은 아마도 아들 알렉이 앞장을 섰던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으니 보통 흔해 빠진 강도로 가장해 의혹의 눈길을 피하고자 닥치는 대로 아무거나 가져갔던 것입니다. 거기까지는 뚜렷했으나 아직도 애매한 점이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바랐던 저 편지에 없어진 부분을 손에 넣는 일이었습니다. 사체의 손에서 잡아 찢은 것은 알렉의 짓이 확실하다고 생각되었고 또 그는 그것을 틀림없이 가운 주머니에 넣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거기 말고 어디에 숨길 데가 있겠습니까? 다만 문제는 그것이 아직 거기에 있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찾아볼 가치가 있었기 때문에 일부러 저택에 가보았던 겁니다. 기억하고 계실 테지만 부엌문 앞에서 커닝엄 부자를 만났습니다. 물론 그들에게 편지에 관해서 생각나도록 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눈치를 채면 곧 없애버릴 게 뻔했으니까요. 경감이 편지의 중요함을 말하려고 했을 때 다행스럽게도 제가 발작을 일으켜서 뒹구는 바람에 아슬아슬하게 화제를 바꿀 수 있었던 셈입니다. 과연 대령은 웃으면서 외쳤다. 우리들의 걱정은 헛일이었군요. 발작은 꾀병이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의사의 입장에서 말하더라도 멋들어진 것이었네. 끊임없이 무언가 새로운 면을 보여서 날 어리동절하게 만드는 홈즈의 얼굴을 난 기가 막힌다는 듯이 보고 있었다. 이것은 곧잘 도움이 되는 기술이죠. 발작이 가라앉자 계략을 써서 이 방법도 꽤나 교묘하게 했다고 생각합니다만 커닝엄 노인에게 12라는 단어를 쓰게 하고 편지의 12와 비교해 볼 수 있도록 했던 겁니다. 난 정말 멍청하기 짝이 없었군. 내가 외쳤다. 내가 실수를 했으니 자네가 동정하는 것은 당연하네. 그보다 자네에게 그런 걱정을 끼치게 해서 미안하네. 후에 우리들은 2층으로 올라갔고 전 방에 들어가 문 뒤에 가운이 걸려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테이블을 뒤엎어서 모두의 관심을 그리로 몰아놓고 살며시 빠져나와 주머니를 뒤져봤습니다. 그러나 예상하고 있었던 일이긴 하지만 주머니에 들어있던 편지를 손에 넣었다 싶은 순간 커닝엄 부자가 덤벼들었던 거죠. 당신들이 곧 구해주지 않았다면 그 자리에서 살해될 뻔했습니다. 덕분에 죽지는 않았지만 아직도 나의 목을 재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 만큼 그 젊은이는 저의 목을 옥죄었고 아버지는 편지를 다시 빼앗으려고
손목을 힘껏 비틀었습니다. 그들은 제가 비밀을 알고 있다는 것을 눈치채고는 절망의 구렁텅이에 떨어지는 기분이 되어 필사적으로 덤볐던 것입니다. 나중에 범죄의 동기에 대해서 저는 커닝엄 씨와 잠깐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그는 아주 점잖았습니다만 아들은 아주 악질이더군요. 리볼버가 손에 잡히기만 하면 자기 머리든 남의 머리든 쏘고 말겠다는 태도였습니다. 커닝엄 씨는 상황이 불리하다는 것을 알아차리고서 완전히 기가 죽어 모든 걸 자백했습니다. 두 사람이 액튼 씨의 집을 습격하던 날 밤, 윌리엄은 그들의 뒤를 몰래 밟아 비밀을 손에 쥐었습니다. 그리고 커닝엄 부자에게 폭로한다고 협박을 했습니다. 하지만 알렉은 그런 거래 상대로서는 정말 위험한 남자였습니다. 이 지방의 강도 소동을 이용하면 무서운 상대를 그럴듯하게 해치울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은 그야말로 천재적인 발상이었죠. 윌리엄은 알렉이 던진 미끼를 물었고 그래서 죽음을 맞이한 것입니다. 만일 그 부자가 편지를 전부 손에 넣고 좀 더 자질구레한 점에 신경을 썼더라면 전혀 혐의를 받지 않았을 테죠. 그래, 그 편지는? 내가 물었다. 홈즈는 우리들 앞에 이어 맞춘 편지를 내놓았다. 12시 15분 전에 이스트 게이트로 오면 깜짝 놀랄 일을 가르쳐 주지. 당신에게도 애니 모리슨에게도 좋은 일이다. 하지만 이 일은 다른 사람에게 말해서는 안 된다. 네, 대강 내가 예상했던 문장입니다. 홈즈가 말했다. 물론 알렉 커닝엄과 윌리엄 카온과 애니 모리슨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었는지는 아직 모릅니다. 결과로 봐서 사냥감은 보기 좋게 덫에 걸렸던 셈입니다. 피와 지의 글자를 빼치고 쓴 데서 유전의 자취가 보입니다. 여러분에게도 흥미로울 거라고 생각됩니다. 노인의 아이의 점이 없는 것도 커다란 특징이라고 하겠죠. 왓슨, 시골에서의 휴양은 대성공이었네. 내일이면 기운을 되찾아서 베이커가로 돌아갈 수 있을 것 같네.